대통령은 스스로 막 위험 요인을 만듭니다. 또 하나의 위험 요인은 바로 국민들의 충분한 동의와 수기 과정도 거치지 않았는데 야당의 개헌론자 중진 의원들을 만나 골프 회동을 하면서 교수님, 지난 한 주를 대한민국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슈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지방선거 직후 골프를 치면서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권력 분산 개헌을 할 수도 있다. 예. 하지만 연임은 없다는 이야기는 없다. 이건 뭡니까, 교수님? 연임하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폭로가 나왔잖아요. 예. 유시민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시민이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 바로 이거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 연임 얘기. 다시 말하면 개헌을 통해 연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연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개헌이 필요하죠. 예. 근데 개헌을 하려면 뭐예요? 지금 200명. 수로 돼야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10명 정도는 딱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뭘 한 겁니까? 골프 친 거예요. 골프 치면서 국힘 의원들 중에서 평소에 개헌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 이 사람들을 다 돌린 겁니다. 다 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안 갔고 예. 몇 사람이 갔죠. 지금 이름 나온 게 한 세 사람 정도 이름 나왔죠. 주호영, 주호영하고 박덕흠. 뭐 이 정도 나왔잖아요. 예. 근데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제안을 한 건데 아. 그 다른 사람들은 안 갔고 다른 의원들은 안 갔고 이 세 사람은 간 거란 말이죠. 예. 바로 그 자리에서 6월하고 7월에 얘기가 나왔고 7월에 그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특히 김태호 같은 경우에는 개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예. 겁니까? 이걸 딱 보게 되면 결국 뭐예요? 정계 개편이고.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 갑자기 홍준표 사람 막 갖다 앉혀놓고 막 이랬잖아. 나중에 잘랐지만은. 그다음에 뭐 엉뚱한 사람들 데려다 놓고 그 보수 쪽의 사람들 데려다가 모두 장관 시키고 막 이러다가 예. 이랬잖아요. 예. 이런 시도가 뭐냐면 그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구조적 다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 어떤 개편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개편에서 조금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익을 나눠주겠다는 거야. 이재명식이거든. 이재명식으로 이익을 나눠주고 그렇게 돼서 어떤 다수 블록을 내가 만들고 예. 그걸 통해서 개헌을 하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연임으로 가겠다. 이런 발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회의장이라는 사람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와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우연히 나왔겠습니까? 국회의장이 그 얘기를 딱 던진 거고. 예.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모자랐는지 이제 대통령 입으로 직접 나온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이 직접 얘기했거든요. 이걸 보게 되면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다. 유시민이 얘기했던 바가 이거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시민이 그건 잘못된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실제 조선일보 사설에도 보면 임기 1년 단축 후에 4년 연임 가능한 길을 열 수 있다. 김대중 전 주필은 8년 연임 생각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은 이 분열 유도 책략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개헌 프레임 들어가면 안 돼. 사법 리스크 해소용이다. 예. 두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예.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지금 국면 전환용이다라는 거죠. 항상 그 역대 대통령이 써왔던 방식이 이거였거든요. 자기가 불리한 그 궁지에 몰리게 되면 항상 개헌론을 끄집어냈단 말이죠. 예. 되게 실패를 했지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뭐 했습니까? 그때 태블릿 PC가 보도되기 전날 보도되기 바로 직전에 예. 개헌하겠다고 딱 던졌잖아요. 맞습니다. 항상 관심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유도책이죠. 성동격서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국면 전환용이 아니라 내가 볼 땐 그보다 더 강한 건 뭐냐면 원래 구조적인 거라는 거. 실제로 연임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시민이 괜히 그 얘기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과정들이 지금 보인단 말이죠. 진짜 연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헌 얘기하면서도 절대로 말하는 게 뭐예요? 연임 안 하겠다 선언해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절대로 안 하는 거. 절대 안 합니다. 그 왜 그러겠습니까? 연임하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 노래 불렀잖아요.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잖아요. 두꺼 봐. 1년 줄게 4년 다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두 컵이군요. 그렇죠. 4년. 그러니까 1년 딱 깎고 4년. 그러니까 결국 8년까지 가겠다라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걸 갖다 김민석한테 얘기해가지고 개헌론을 갖다 띄우고 그다음 계속 물밑에서 접촉하고 국힘의 사람들 아마 접촉하고 다닐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식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권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만 좋자고 하는 거 아니다 이거. 너희들도 좋잖아. 이게 이제 이재명식 정치인데
그게 지금 가동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과연 연임 선언을 할까 안 할까? 이것도 궁금해요, 교수님. 그래서 연임- 연임 선언 할지 안 할지 여부도 중요하고 네. 연임 안 한다고 한다면 그럼 개헌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연임 안 한다라고 한다면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어. 왜냐하면 이게 87년 체제잖아요, 지금. 예. 87년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몸은 이렇게 컸는데 옷은 아직도 좁은 옷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헌법이 그래서 박아놓은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때 예견 다 한 거잖아요. 예. 근데 바꿀 때는 항상 근데 그 뭐예요? 그 당해의 대통령한테는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 예. 그걸 막기 위해서 이미 예언을 해가지고 이미 그걸 갖다 담아놨단 말이에요. 102조인가요? 그걸 고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고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절대로 연임 선언 안 할 거다. 그다음에 만약에 연임 포기 선언 안 할 거다. 만약에 연임 포기 선언을 한다면은 그때는 뭐 이건 국면 전환용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땐 국면 전환용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공소 취소 해가지고 자기 감방 안 가게 하고 예. 연임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두 달 전까지도 야, 아마 가능했다고 생각했을 거야. 아마. 지지율이 높았고요. 왜냐면 실제로 연임해야 된다는 연임해도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다니까. 예. 그때는 어땠냐면 도덕적으로 썩었을지 몰라도 능력은 있네 이거였잖아. 한 번 더. 야, 생각해봐. 주식 막 5,000피 돌파하고 6,000피 돌파하고 예. 7,000피 돌파하고 8,000피 돌파하고 9,000피 돌파하고 그때는 뭐예요? 주식 천재, 주식시장에서 한 번 더. 부동산 한 번 더. 천재.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예. 근데 그냥 뚝 꺾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 아마 고무됐을 거예요. 아마.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해 나가면은 연임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뚝뚝뚝뚝 던졌는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예. 저거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목표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이제 생존의 예술가거든요. 거의 생존을 위해 가지고 억지로 하려고 할 겁니다. 예.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당 지지율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다. 예.